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가 2025년 첫 월요일을 출발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2025년에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를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첫째, 2025년 목표는 정하셨습니까? 어떠세요? 그냥 뭐 연말이니까 좋고 새해니까 설레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좀 새해 저희가 저희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목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첫째 목표는 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월요일을 내가 한번 제대로 출발을 해보자. 한번 무언가 내가 한번 화두를 던지면서 한 주를 출발을 해보고 또 다른 모습의 한 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목표의 기능, 방향을 정합니다. 이종표를 제시합니다. 진단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목표는 정말 중요하고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대화를 저희가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희망사항과 목표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 붙잡고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마 다 부자 되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희망사항입니다. 저요, 월 1,000 벌고 싶어요. 희망사항입니다. 그 희망사항을 목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내가 정한 것이 희망사항일까 목표일까 그렇다면 목표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방향성이 정리해야 돼요. 월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두 번째 이종표.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월 500을 채울까? 월 300을 채울까? 월 100을 채울까라고 하는 그 이종표가 있어야 목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패스트트랙 할 적에 CAPP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진단법에 대해서 등등 그러한 진단을 위한 데이터를 나는 내 목표 속에서 제공받고 있느냐. 희망사항과 목표는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 희망사항을 가지고 목표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1월 1일 출발하면서 1월 1일 출발하면서 이러한 것 없이 그냥 나 올해에는 15kg 빼야지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해 1월 1일 날 정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85%의 확률로 수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날 정한 목표를 1월 21일이면 다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피트니스 클럽 아시죠? 1월 1일부터 첫 주간이요 바글바글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 나는 올해부터 나 운동도 해야지 살도 빼야지. 그래서 보니까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1월 5일 지나고 10일 지나고 15일 지나고 21일 지나면 한 80%가 이제 안 오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목표를 며칠만 지나도 다 잊어먹는 거예요. 왜? 이정표를 확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희망사항과 목표를 혼동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한번 파트너 콜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 싶은 건 뭐냐? 방향 정하십시오. 직급이든 수입이든 목표를 정하고 그 큰 목표 속에서 그래 나는 2025년 12월 말까지 4주 소득 얼마는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쪼개서 이종표를 내가 제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파트너콜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 막연하게 나 파트너콜 통해서 돈 벌고 싶어요. 나 파트너콜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나 파트너콜 통해서 부자 되고 싶어요.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희망사항을 갖고 일하는 사람과 방향과 이정표가 진단한 데이터를 가면서 가는 사람들, 목표를 가진 사람들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목표를 정하셨어요. 이종표도 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나는 얼마 만에 대전을 가야 되고 얼마 만에 대구를 가야 되고 얼마 만에 부산을 가야 되고 그러한 어떤 이종표도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레미 리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말을 하기를 모든 꿈은 과정이 있고 가격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과정과 값을 치르는 사람은 꿈을 이룰 것이고 아니면 그냥 꿈만 꾸게 될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닌가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2025년 출발하면서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제는 그것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종표를 진단해가고 이종표를 체크해가면서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값을 치르는 사람은 꿈을 이룰 것이고 그 과정과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꿈만 꾸고 살아간다.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더 비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 나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 그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왜 똑같지?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과정과 값을 치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 A.L.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는 정말 제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40년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출발을 하면서 이 A.L.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창립한 A.L. 윌리엄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 만약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면 아직 충분한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다. 저는 제 평생에 이분이 얘기했던 두 가지 명언이 제 인생을 뭐 좀 많이 좌지우지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했었던 첫 번째 제 가슴 속에 있는 말은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 만약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면 아직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어떤 목표, 어떤 성공에 대한 그림, 꿈에 대한 그림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충분한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40년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은 가치가 큰 것일수록 큰 값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이 어땠습니까? 민주화가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큰 가치예요. 독립, 예, 자유, 민주, 예, 그러한 것들에 엄청난 큰 가치는요, 큰 값, 한마디로 핏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꿈의 크기가 클수록 월 500 벌겠다는 사람과 월 1000만 원 벌겠다는 사람과 월 1억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치르는 값이 크기가 다릅니다. 일하는 시간의 양도 다를 거고, 투자하는 시간도 다를 거고, 집중력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 큰 꿈을 가져라. 예, 원대한 꿈을 가져라. 이왕이면 꿈을 크게 크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더욱 큰 값을 치를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2025년 첫 월요일 이렇게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래 나의 2025년은 달라야 돼.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치렀던 것들과는 다른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루어져요. 그러한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추수의 법칙은 항상 진리입니다. 뿌린 만큼 거둡니다. 관리한 만큼 거두게 돼요. 그것처럼 추수의 법칙은 항상 진리다. 예, 정말 농사꾼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예, 폭풍이 옵니다. 예, 아니면 가뭄이 듭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값을 치르느냐, 그 농부가 뿌리는 그 값들, 그 추수의 법칙, 그 땀과 시간과 노력과 그러한 것들 추수의 법칙은 먼저 씨를 뿌려야 그래야 나는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요, 뿌린 만큼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은 값을 먼저 치르라는 선불제의 법칙입니다. 성공은요, 선불을 요구해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선불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값을 치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해요. 한번 정리해 봅니다. 2025년 여러분들 목표 정하셨죠? 그 목표가 크면 클수록 큰 값을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은 여러분들로부터 큰 값을 치르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요, 성공과의 밀당입니다. 밀당. 성공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나 가지고 싶어?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를래? 바로 그런 질문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값을 치를 각오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파트너 코는요, 핏값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재산의 일부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값을 치를 각오를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취미생활, 골프, 아, 나 내 성공할 때까지 1년은, 2년은, 3년은 골프 치는 거 그만둘게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당구는 어때요? TV 시청하는 거 어떻습니까? 나는 시간마다 이거 연속극 봐야 돼. 여러분, 연속극 보고 싶은 거, TV 볼 거 다 보면서 성공한 사람 있을까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하러 왔을 때, 사장님, 저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분이 원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서 월 얼마를 벌고 싶어요. 은퇴 연금 소득으로 얼마를 만들고 싶어요. 뭐 등등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했었던 얘기가, 사장님, 동창회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경우 동창회 나가면 그냥 먹고 놀고, 예, 말도 못 꺼내고 흐지부지 끝나고 오히려 속된 말로 총알 맞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 몇 년 동안 나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값을 치를 각오가 돼야 되겠죠. 어떤 분 휴가입니다. 예. 어떤 분은 습관, 나에게 안 좋은 이 말투 이거나 바꿔야 돼. 이 값을 치러야 돼, 나는. 예. 아니면 나의 어떤 생각의 구조, 나의 어떤 기준,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나의 지난, 나의 삶 속에서 나한테 각인된 것들, 이런 새로운 세대에는 먹히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 자기 판단, 기준, 그렇다고 하면, 예, 그것을 나는 내어놓게요. 그것을 내려놓는 값을 치르는 것. 여러분, 에너지와 열정에가 당연히 치러야 되겠죠. 때로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는 큰 그림, 사실 어떻게 보면요, 원하는 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감정은 방해물이 됩니다. 자존심은 어때요? 아,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랬는데, 네, 자존심. 그 값도 여러분께서 아마 치러야 될 겁니다. 경력 어때요? 아,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직급자였고, 아,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왕년에 이런 것도 해봤고, 나는 왕년에 이런 명함도 가져봤고,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내려놓음의 값을 치르는 것.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래, 내가 2025년 내가 새로운 출발하다 내가 원했던 목표,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올해에는 어떤 이러이러한 값을 치르겠어 라고 하는 어떠한 부분들 분명히 있어야 그만큼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에너지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누가 당신의 삶의 운전자입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때로는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나의 습관, TV 보는 것들, 나의 취미 생활들, 아, 그래도 이 나이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2년, 3년, 4년 뒤에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우리가 2025년 출발을 하면서 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목표 정하자. 그리고 그것 위해서 나는 이런 값을 치를 거야. 그러한 과정 속에서 2025년은 나는 정말 새로운 한 해를 만들 거야. 이왕이면 더 큰 값을 치르십시오. 이왕이면 더 빠르게 그 값을 치르십시오.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만큼, 꿈에 대한 간절한 만큼 여러분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속도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2025년은 이제 첫 월요일을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의 2025년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짧은 시간이나마 되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파트너원 그룹과 함께하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꿈에, 여러분들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조금 더 다가가서 그 맛을 보는 변화한 내가 지금의 나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며 변화된 그 나 때문에 나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번 던져봤고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시장 승급 성장 요 도표를 보면 회사가 생각하는 기초 직급, 중간 직급, 그다음에 상위 직급, 그다음에 최고 직급이라고 하는 그 네 단계의 어떤 구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도표는 작년 우리가 1월 2023년 우리가 2월 달에 출발했지만 어쨌든 11월 말까지의 결과와 올해 11월 말까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기초 직급은 팀 리드부터 시니어 슈퍼바이저까지가 기초 직급이고 2023년 11개월 동안 11월 말까지 3,146명에서 우리가 11월 그때 올해 그죠 지지난 달이죠 올해 말 올해 작년 11월 말까지 12,849명 미국입니다.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08% 성장했습니다. 중간 직급은 매니저부터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가 중간 직급이고 그것이 403% 성장했습니다. 상위 직급 오피서부터 CEO까지가 상위 직급이라고 하고 그것을 308% 성장했습니다. 벌써 저희 그룹에도 오피서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로 그 턱 밑에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번에 우리 백광님 사장님 우리 그 제천 쪽이죠. 그곳에서 정말 상위 직급 이제 턱걸이 탁 하고 올라오면 되는 거기까지 올라오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고 상위 직급 그러니까 체어펄슨은 그래도 흔히 말하는 월 1억 이상을 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북미 시장에서 400%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성장 322%의 성장을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시장 올해의 모습은 이거보다 더 엄청날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 서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흔히 말하는 타이밍들 얘기하죠. 이것이 파트너코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회사 전체가 보여주는 타이밍이에요. 한 시장이 아닙니다. 다들 뭐 새로운 회사 들어오면 막 한국 시장에서 타이밍이야. 여러분 그 틀을 깨셔야 돼. 이제 저희는 파트너코는요. 전 세계 파트너코 글로벌 글로벌 파트너코의 타이밍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기회는 한국 내에서의 타이밍의 기회도 엄청나게 크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들의 기회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